저는 그래도 이게 집밥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편안한 그 전기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집밥이 이렇게 있으면 주유소를 안 가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문이 열리고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문이 닫힙니다. 테슬라 장점은 운전하기가 편합니다. 차 크기에 비해 시야가 넓다 보니까 운전하기가 편합니다. 창문이 큰 게? 다 보여. 다 보여? 그게 장점이야? 이게 처음에는 이게 팔코닝도 뒤쪽에서 잡소리가 좀 났거든요. 그 센터를 한 3번 정도 방문했더니 잡혔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은 소리가 안 나고, 아마 지금은 더 노하우가 생기셔가지고 서비스 센터 가셔도 더 잘 잡으실 거예요, 그런 잡소리 같은 거는. 그래서 한두 번만 방문해도 잡지 않을까요? 근데 안 잡히면 문제가 되는데 잡히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. 잡소리로 문제를 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잡소리가 다행히 안 나가지고 뭐 그걸로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,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외관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가 저는 또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. 왜냐면 외관이 자주 바뀌는 차가 있잖아요. 그럼 차의 값어치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모델 X 같은 경우는 좀 차량 판매도 많이 안 될 뿐더러 외관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. 뭐 모델 Y나 뭐 이런 거 뭐 주니퍼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소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외관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, 모델 X는 아마 바뀌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, 전에 이제 모델 X를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관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. 보면 뭐 휠 차이나 좀 있지. 그래가지고 저는 외관이 많이 바뀌지 않는 점이 테슬라 모델 X의 장점일 수도 있겠다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보면 여기가 50km인데 제가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에서 여기서 보고 저한테 주의를 준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여기가 보면 구간 단속 50km이니까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가면 진짜 편리합니다. 도전을 띄고 이렇게 핸들에서 도전을 띄고 이렇게 갔을 때 편리하고요. 이게 뭐 다른 차도 다 되지 않냐, 뭐 이 무슨 차간거리냐, 뭐 테슬라 너네만 되냐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, 안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이렇게 했을 때 그래야지 이걸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진짜 안심할 수 있습니다. 고속도로에서도 앞만 주시하면 진짜 되게 편리하게 갈 수도 있고, 한국에서는 거의 다른 자율주행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가족의 생명이 있는데 이거를 자율주행을 켜고 갈 수 있냐, 끝까지, 그러니까 부산까지 갈 때 물론 앞을 주시하고 제가 개입해야 되는 장면이 있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. 이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(22인치) 휠에 대한 이제 승차감이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. 이 처음 차를 샀을 때도 그 휠을 20인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. 차가 큼지막했는데 휠이 작은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. 근데 문제는 승차감이었거든요. 사람들이 20인치 휠을 해야지 승차감이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, 카페나 그런 곳에서. 근데 저는 22인치 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. 이 테슬라의 그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? 가장 큰 장점은 멀미가 안 나는 거. 멀미가 안 나는 거? 그래 너한테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겠다, 그지? 이렇게 동승자가 오면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. 이 문이 열렸죠? 그리고 다시 닫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팔코닝도 보시면 이렇게 열기가 있거든요. 이렇게 열기가 있어서 이렇게 열릴 수가 있고, 이렇게 눌러봐. 팔코닝이 이렇게 이 화면상에 나타납니다. 열고 닫히는 게. 트렁크도 이렇게 다 누르면 열리고요.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차의 장점인 서스펜션이 있는데 이런 거 고급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. 고급 설정이
보통 이렇게 승차감 부드러움과 이거 핸들링 이게 보통으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 가장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프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. 프렁크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열리거든요. 그래서 프렁크를 나가서 열어보면 앞쪽에 이렇게 프렁크라고 하죠. 이게 프렁크도 공간이 진짜 넓습니다. 포장 음식이나 뭐 김장 같은 거 냄새나는 음식을 여기다 담고 다니면 괜찮습니다.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, 평소에 뭐 이렇게 짐 같은 거 여기 넣어놓기도 되게 좋습니다. 넓어가지고. 저는 22인치 휠입니다. 22인치 휠. 그리고 여기는 빨갛게 도색을 했습니다. 이 차는 저희 와이프하고 제가 운행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두 개를 쓸 수 있어가지고 이 번호판을 했는데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차에 한 게 여기 도색 빨갛게 한 거랑 번호판 이거 하나 샀고, 썬팅 하나 했는데, 그리고 레이노 S9을 했습니다. 레이노 S9 한 이유는 이 색감이 괜찮더라고요. 약간 검은색에 잘 어울리는 약간 필름 색깔의 그 필름이라 약간 검은 계열이거든요. 그래서 좀 마음에 들어서 이걸 했는데 예, 만족합니다. 모델 X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음질이 되게 좋습니다. 그 웬만한 거는 요즘 나온 차들이 많이 그렇겠지만 이렇게 이 화면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합니다. 심지어는 이런 성애 제거도 여기서 가능하고요. 이렇게 에어컨이, 그리고 진짜 빵빵합니다. 이렇게 에어컨도 빵빵하고, 아마 그건 다 인정하실 거예요. 에어컨 빵빵한 거는. 그 다음에 이 열선하고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. 통풍 시트도 있고. 통풍 시트도 있고. 이 핸들 열선이 원래 없었는데 핸들 열선도 생겼습니다. 이렇게 핸들 열선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지면 따뜻합니다. 열선 때문에 따뜻하고. 청바지를 많이 입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애들도 청바지를 많이 입고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검정 시트 했는데, 외관이 블랙이기 때문에 뭐 안에 블랙이 뭐 어색하진 않고 착 저희가 원하던 스타일이라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. 트렁크가 너무 커서. 트렁크 커? 나 여기 들어갈 수 있어. 트렁크가 진짜 넓죠? 그래서 이거를 피면, 이 두 좌석을 피면 7인승까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또 공간이 있습니다. 공간이 있는데 좀 지저분한데, 제가 러닝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러닝을 할 수 있게 러닝 제품을 넣어놓습니다. 알파 플레이트를 넣어놓고요. 신발은 별로 안 좋습니다. 왜냐면 이거 신기가 너무 힘듭니다. 신기가 너무 힘들어. 그래서 다 공감하실 텐데 별로 좋지 않은 제품입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이렇게 넓죠? 그리고 이 공조장치 때문에 7인승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.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몰고 있는데 다행히 힐까짐은 없습니다. 테슬라 모델 X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블랙박스가 있다는 겁니다. 차 자체 내에 이렇게 블랙박스가 있어서 되게 선명하죠. 딱 보시면. 지금 제가 전에 모델 S3에서도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았고, 이 차도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선명한 블랙박스가 있는데 그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서 전 설치 안 하고 있고요. 보시면 이렇게 이게 좁은 구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. 여기도 테슬라는 갑니다. 되게 좁거든요. 여기 보시면 2호선을 통과해서 이 부분 되게 좁은데, 제가 키로수를 많이 타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되게 오래 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물가가 있을 거기 때문에 팔지 않고 저는 이 차를 계속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. 테슬라를 운전했을 때 장점이 뭐야? 장점이 가성비가 좋아.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? 저렴해. 근데 차 가격은 비싸잖아. 아니, 유지비 저렴. 유지비가 저렴하다? 그래서 유지비가 저렴한 건 장점이지. 그 이전에 제가 모델 3를 3년 정도 타봤는데 그때도 유지비가 거의 안 들고, 이거 교체해봤자 그 와이퍼 교체했는데, 와이퍼는 테슬라 웹에서 신청하면 그 간단한 거는 테슬라에서 직접 와서 저희 집 앞에까지 와서 고쳐줍니다. 아니면 저희 회사나 그런 데 근처에서 약속 잡으면 와서 직접 와서 해주기 때문에 그거 되게 편리하고, 그래서 뭐 정비소 같은 데 갈 일이 없고, 크게 사고 나지 않는 이상은 테슬라 센터를 크게 방문할 일도 없고, 무엇보다 팔코닝의 그 상징성이라고 해야 되나?
그게 너무 큽니다. 아마 테슬라에서도 이 모델 X가 판매가 좀 많이 저조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펠코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좀 되는 것 같아서, 그래서 모델 X에서 이 펠코닝을 포기 못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요. 눈이나 이렇게 비가 올 때 우산을 펴기가 좋습니다. 펠코닝 도어가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산을 피면 됩니다. 우산을 피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. 이 페달 하나로 하는 걸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안 불편해? 근데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 밟아. 아, 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끔씩 한다? 그렇게 그게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의식해야 돼. 아, 페달 드라이브를 하긴 하지. 그래서 반반 쓰는 것 같아. 아, 반반 쓰는 것 같아? 어. 그 단점은 뭔 것 같아? 외관이 안 이뻐. 단점. 마크도 별로야. 근데 나는 진짜 외관이 이뻐서 산 거거든? 아니, 다 똑같아. 다 똑같다고? 어. 이 차의 단점. 오토파일럿이 어. 그냥 일자로만 가. 야, 정확한 판단이다.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게 되지가 않아. 너 미국에서 아빠가 영상 많이 보여줬지.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잖아.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허가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아. 오, 가장 큰 단점을 얘기해줬네. 나는 테슬라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비상 버튼이 너무 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누르려면 운전 중에 누를 수가 없어요.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건 좀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모델 X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, 가장 좋은 장점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차가 구형이 되는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애플처럼 한 브랜드를 이어서 쓴 적이 없기에 테슬라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에는 저의 테슬라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It's what you do.